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혹시 이런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건 없는 분들이건 일단 오늘 영상은 끝까지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수억을 벌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돈을 수억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사무실을 내놓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고요. 이자 갚기도 어렵다면 눈물까지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저기 부동산 임장을 다니는 영상 많이들 보셨죠? 그냥 뉴스보다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좀 놀란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역 단지 인근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들의 메카였고 지금도 한 16만 명 정도가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메카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그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식산업센터를 투자자들의 무덤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뭘 얼마나 망가졌길래 투자자들의 무덤이다 라고까지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019년부터 2020년 아파트 투기 수요를 막으면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튀었냐면 지식산업센터로 튀었습니다. 그때 분양만 하면 위치도 안 보고 그냥 다 완판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매가 가능하고요. 계약금의 10%만 있으면 준공때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매하려고 다들 달려들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니까 마치 실수요자들이 서로 살려고 달려들었나 보다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이 더 달려들었죠. 꼭 가산동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양주, 일산, 용인, 하남시 저희들의 그 야외 영상 많이 보셨죠? 이런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입주할 때가 된 곳들이 많이 있죠. 이미 작년에 입주한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임차인을 못 구하거나 입주를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P로 나오는 매물도 참 많죠. 지식산업센터 투자 광풍에 올라타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무실을 매입한 이른바 지산영끌족들이 지금 금리 인상 한파에 하나 둘 대출 이자에 완전히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임차인을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지가 않아서 공실 신세를 면치 못하는 데다가 대출금리가 폭등해서 이자 내기도 빠듯해서 최근 매물 내놓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요. 또 어떤 투자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의 80%까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무실을 6억 원가량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 매매가가 한 4억 8천 정도의 매물로 내놨습니다.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5억이 아니고 왜 4억 8천이냐 라고 물었더니 내 돈 20% 들어간 건 포기하더라도 은행 대출금 80%는 갚아야 되니까 4억 8천에 내놨습니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봐도 현장을 가봐도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는 빠른 입주, 급매물, 무피, 눈물의 마피 이런 단어를 아주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산디지털역에서 걸어서 30초 1분 거리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에는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사무실마다 붙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로열층이라고 불리는 2층도 공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분양을 시작하는 곳이 또 아주 많습니다. 아니죠, 시장조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때려 짓는 건가요?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부동산 규제 반사 이익으로 한 3년 정도 영광의 시대를 누렸다고 봐야 합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전매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도 있었고요.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 70에서 8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다음 타자가 받아주기만 하면 몇백에서 몇천은 쉽게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월급쟁이, 직장인, 또 주부들 아주 영끌 투자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이었죠.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한 게 아니라 공급을 하면 사람들이 막 사주니까 그냥 비싼 땅이든 뭐든 일단 땅을 사서 PF를 일으켜서 짓고 분양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재앙은 지난해 22년
2분기부터 찾아왔죠. 2020년 당시 2%였던 대출금리가 지금 5% 이상 폭등을 하면서 이거 주춤한 거죠. 그리고 그런 호황기 때 착공에 들어갔던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여기저기 준공이 되면서 공급량도 아주 많이 대폭 늘었습니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공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투자자들은 이래서 아주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무실을 내놓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마피해라도 좀 거래가 되면 좋은데 거래가 되지 않아서 아주 끝내는 압류까지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동산을 시행하고 시공한 업체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다 팔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분양자들이 그 고통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지식산업센터는요,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죠. 이것 때문에 일부는 지식산업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는 IT 등의 업종을 가장해서 마사지 업소, 이런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사업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왜 직접 할까요? 임차가 안 나가고 관리비는 매달 내야 하니까 그냥 본인이 직접 입주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출 연장 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에 대출 연장을 결정하게 되는데 불법, 편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대출 연장이 거부됩니다. 만약에 우찌우찌 짬짬이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내기에도 빠듯한 투자자들이 제2, 제3금융권으로 손을 뻗어서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죠. 또 알아두셔야 하는 문제 중에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은요, 매입 당시 임대사업자의 신분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았지만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업종 코드를 변경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동일 업종이 아니면 대출 대환도 불가능하죠. 인생 쉽지 않죠. 그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자 중에 다수가 부가가치세를 못 내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압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조기에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지죠. 공급량이 이미 적체되어 있지만 전국의 지식산업센터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에 승인받은 전국의 지식산업센터는 1,511개입니다. 지난 21년 7월에는 1,247개였는데 매년 이렇게 공급이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입지를 따진다 해도 공실이 지금 넘쳐나고 있죠. 다른 건 모르고 이거 하나만 아셔도 됩니다. 지산의 성지다라고 불리던 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의 지식산업센터도 최근 공급 과잉으로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주택시장의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도 살짝 올라와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도 감소하고 실수요자들의 사업도 경기가 둔화되면서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산 중에 가장 비싼 지역의 지산이요, 성수동 쪽 지산이 가장 비쌉니다. 성수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나마 거래가 살짝 되긴 하지만 성수동 지산도 공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은행 담당자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부실도 금융권에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만큼 지식산업센터가 부실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에 분양했던 그런 곳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영호TV는 여러분과 팩트에 의한 좋은 정보를 늘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제보나 정보 많이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조합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